예, 반갑습니다. 등교를 할 줄 알았는데 참 이태원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원격 수업을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자,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보시고 충분히 교과서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집 또는 수능 특강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선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매개변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어떻게 나타내냐 되겠습니까? 근데 좀 바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면 직교좌표계입니다. 좌표평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축은 x축이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둡시다. 개미가 있어요. 개미. 집에 다들 개미 한 마리씩 기릅니까? 좀 이상한데 집에. 방바닥에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됩니까? 개미. 개미 한 마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A라고 할까요? A점을 출발해서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미가 출발하기 직전의 위치가 A이기 때문에 시간 T라고 합시다. 시간을 T라고 나타낼게. 시간 T가 0일 때 개미의 위치는 점 A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1초 지났어요. 1초. 시간이 1이야. 시간이 1이 됐을 때 개미의 위치를 점 B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시간 T가 1일 때 개미의 위치는 점 B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또 1초만큼 더 지나갔을 때 개미의 위치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간 2초가 지났을 때 개미의 위치는 C다 이 얘기지.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간이 하나 결정됨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0일 때 개미의 위치 A, 시간이 1일 때 개미의 위치 B, 시간이 2일 때 개미의 위치. 시간에 따른 개미의 위치가 하나의 함수 관계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로 그러면 실제로 이 점 A의 위치는 잘 보면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점 A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F의 0, G의 0 이 표현이 이해됩니까? 시간이 0일 때 F0는 뭘 얘기하냐면 X축의 위치를 생각하자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X축도 위치가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Y축도 위치가 변하잖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F1, G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시간이 1일 때 X의 위치, 시간이 1일 때 Y의 위치. 그렇죠? C는 F2, G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fx는 뭐냐면 여기에 미리 좀 써놨어야 했는데 x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 따른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하나 결정됐을 때 x의 위치, 시간이 결정됐을 때 y의 위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런 함수 관계를 어떤 시간 0, 1, 2 실수죠 실수. 실수값 하나에 대해서 어디에 대응되냐면 두 개의 값으로 대응된다 해서 이거를 알투로의 대응관계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 fg를 썼으니까 h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이때 x와 y를 매개해주는 변수 t를 매개변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x와 y를 연결해주는, 매개해주는 변수 t, 매개변수. 그래서 변수 t를 매개변수라 하고 이 예에서는 시간이 바로 매개변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시간에 따른 곡선 위를 움직이는 대상의 운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 곡선 XY 평면에 그려지는 곡선은 Y는 fx로 표현할 수도 있지. 근데 y는 fx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새로운 변수, 매개변수를 가져와서 x의 위치와 y의 위치를 따로 독립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바로 뭐 한 것도 없는데 바로 예제 1번 원의 방정식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하고 물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예를 더 들게요. 자, 원의 방정식. 근데 우리 아마 다 배웠지 싶은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죠. 반지름이 2인 원인데 우리 삼각함수 할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삼각함수. 어떤 시초선 X축 시초선으로 두고 동경을 하나 그었을 때 동경과 원이 만나는 이 교점을 삼각비로 표현할 수 있다고. 기억납니까? 반지름이 2니까 이 점에서 P라고 할까요? P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원점 5고. 그러면 이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둘 수 있다? 반지름 2니까 2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로 둘 수 있었다. 기억납니까? 수학 1에서 했어. 수학 1. 되죠? 원래는 x, y가 맞는데 이 x는 OH의 길이로 볼 수 있지. 그러면 반지름이 2니까 빗변분의 밑변 계산하면 코사인 값이라. 얘를 x로 두면 코사인 x,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x니까 x는 2 코사인 세타. y는 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2분의 y 사인 세타. 그래서 y는 2 사인 세타. 되겠습니까? 따라서 x, y를 삼각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삼각함수로.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 그러면 이 원주 위에 있는 임의의 모든 점들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세타를 가지고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세타가 바로 뭐가 되겠다? 원의 방정식의 4개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적합한 자격이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세타는 원의 방정식을 4개 변수로 쓸 수 있겠다. 세타를. 알겠습니까? 됐죠?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뭐 x와 y를 나타낼 건데 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 코사인 세타, y는 2 사인 세타. 이렇게 4개 변수 세타를 이용하여 함수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함수는 아니죠.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의 방정식은 함수 아닙니다. 세로선 테스트 했을 때 교점 2개 나오죠. 함수 아니죠. 근데 그래도 4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과 흡사 유사한 걸 배웠던 게 우리 2학년 때 기하 시간에 타원 배웠습니까? 타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타원 또 뭐 있었지? 포물선? 쌍곡선도 4개 변수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겠냐? 당연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해볼까? 자,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좀 봅시다. 자, 타원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합시다. 됐죠? x를 뭐라고 두면 되겠냐 이거지. x를, y를. x를 자, 마찬가지 원의 방정식과 유사하게 코사인 세타 y를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두고 싶은데 두고 나서 대입하면 성립이 안 돼.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원의 방정식일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니까 x자리에 누구 대입했냐면 2 코사인 세타, y자리에 2 사인 세타를 대입했거든. 이때 코사인과 사인의 개수는 반지름이라고. 근데 타원은 반지름의 개념이 없죠. 장축과 단축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x를 a 코사인 세타, y를 b 사인 세타라고 두고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국민 공식, 누구나 아는 삼각함수 공식이 하나 나와요. 보입니까? 대입해봐. 대입하면 a제곱, a제곱, b제곱 소거되고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1이 나오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x, y를 이렇게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로 두면 이 4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는 충분히 타원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는 김에 쌍곡선은 어떻게 돼?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하나만 합시다. b제곱분의 y제곱은 1입니다. 흡사 같은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대로 대입하면 성립 안 하죠. 근데 이런 제곱 빼기 제곱은 1의 식의 구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 뭘까? 한번 잘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x를 a 시컨트 세타, y를 b 탄젠트 세타라고 두고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충분히 이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도 쌍곡선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대입해볼까? 한번 대입해봐. x자리 대입하면 a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거 되죠. a제곱 a제곱 그러면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b제곱 b제곱 소거 되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는 1이 되죠.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이항하면 되네. 이항.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와 그토록 열심히 외웠던 삼각함수 공식이구나. 한 타스 기억납니까? 한 타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원이나 원이나 쌍곡선 물론 포물선도 당연히 매개 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한번 각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문제 1번인데 각자 해보세요. 각자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고 다 했으면은 답을 맞춰보시고 다 했죠? 반지름 1이니까 바로 합시다. x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 y는 뭐라고 하면 돼요? y는 사인 세타. 반지름이 만약에 2라면 앞에 2를 붙이면 돼요. 반지름이 5다. 그러면 앞에 5를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2번도 원의 방정식인데 반지름이 4니까 직관적으로 x를 그럼 2 코사인 세타, y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2 사인 세타라고 두면 되는데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죠? 끝났죠? 맞잖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자리에 y 빼기 2를 대입합니다. 따라서 좌변의 상수를 우변으로 각각 이동하면 매개변수 표현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본격적으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엄밀하게는 뒤에 역함수의 미분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오늘은 좀 직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있어요. 지금 자, 다시 쓸까요? x는 ft라고 합시다. y는 뭐라고 할까요? gt라고 합시다. gt. 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dy, dx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y를 x에 대하여 미분하세요 이 얘기지. 근데 하고 싶어. y를 x에간에 미분하고 싶은데 y를 x에간에 미분하려고 봤더니 변수가 x가 아니라 t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아이디어는 칠판에 써져 있지만 분자와 분모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dt로 나눠. 똑같잖아. 분수라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은 dt로 나눴더니 분자 전체식을 잘 보면 dy dt니까 뭐냐면 y를 t에 관해서 미분해라 이 얘기입니다.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 할 수 있어. 왜? 여기 있네. y를 t에 관해서 미분, y'은 g'이 t가 되겠구나. 맞아요? 마찬가지로 dx, dt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x를 t에 관해 미분하면 되겠지. x를 t에 관해서 미분, 양변 미분하면 되네. x-는 f'의 t니까 바로 미분하면 되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dx, dt는 f't. 맞죠? dy, dt는 g't가 돼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끝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힘? 라이프니츠의 공이 큽니다. 라이프니츠 덕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근데 참 조심스럽지만 dy, dx, dx, dt는 분수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엄밀한 정의는 증명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볼 건데 생각을 해보자. 바로 씁시다. 정의 어떻게 됩니까? 도함수의 정의.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어떻게 되지?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델타 y 나누기 델타 x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됩니다. 근데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증분이니까 하나의 값이잖아. 이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델타 y 나누기 델타 t, 델타 x 나누기 델타 t로 쓸 수 있다고. 동그라미 친 이 두 값은 값이니까 나눌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극한을 분자와 분모로 따로 나누어 쓸 수 있겠냐. 쓰고 시작할까요? 무슨 얘기냐? 리미트 델타 x 0으로 다가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 자 리미트 델타 t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자 델타 x입니다. 아직 델타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로 쓸 수 있겠냐? 쓸 수 있으니까 하겠죠. 자, 왜 쓸 수 있는지를 이걸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칠판 잠깐 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는 델타 x가 없어. 이게 첫 번째 난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엄밀하게 생각할 건데, 자 잠깐만 봐요. 델타 x는 뭐냐면 x의 증분입니다. x의 증분이니까 x의 변화량, 아 ft의 변화량으로 봐도 되겠구나. 그러면 x의 변화량이니까 f의 x 플러스 델타 x가 아니라 t입니다. 그렇지? f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t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지. 이 식 이해되겠어요? 근데 지금 델타 x가 0으로 향해 다가가니까 결론적으로 우변의 식도 0으로 향해 다가가야 되거든. 그럼 직관적으로 이 식이 0을 향해 다가가려면 앞의 식과 뒤의 식이 같다라고도 볼 수 있지. 되겠어요? 따라서 델타 t는 어디로도 갈 수밖에 없다. 0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이해합시다. 엄밀하게 하려면 역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고 다시 와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해가 목적이니까 결국은 0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우변의 값도 0, 그럼 앞뒤 같다 생각해서 델타 t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t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왜? 리미트가 사칙연산에 대해서 나눠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수렴할 때거든.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y가 수렴하냐? 델타 t분의 델타 y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극한값이 dy dt가 되겠냐 이 얘기거든. 그러면 y가 t에 관해 미분이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있죠. x는 ft, y는 gt가 미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 이 전제 조건 때문에 각각의 극한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극한의 사칙연산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끝났어요. 어떻게 돼요? 분모는 dx, dt.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쓰면 좀 되게 좀 너저지분하죠. 자, 너는 한 번만 씁시다. 따라서 분자 dy dt는 결국은 뭡니까?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g'의 t가 되겠죠. 분모는 뭐가 됩니까? 분모는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f'의 t. 따라서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y를 t에 관해 미분, x를 t에 관해 미분. 됐죠? 이 내용을 토대로 예제 2번을 같이 풀어볼 건데 같이 한번 합시다. 하고 나서 자신감이 있으면 각자 한번 해보시고 이거 지워도 됩니까? 요거만 놔둘까? 자, dy dx dy dx y를 x에 관해 미분 세상에 x가 아니에요.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했었더라? 다시 한번 쓸까요? y를 t에 관해서 미분, x를 t에 관해서 미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y를 t에 관해서 미분이니까 이 함수를 t에 관해 미분하면 돼. 코사인 t. 어렵지 않죠? x를 t에 관해 미분이니까 3 빼기 코사인 t는 사인 t가 되겠죠. 그대로 놔둬도 되고 사인분의 코사인은 뭡니까? 코탄젠트 t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할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자, 문제 2번 각자 해보세요. 각자 해보시고 다 한 사람에 한해서 설명을 듣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했습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건 dy dx입니다. 이제 바로 해도 되겠어요? y를 t에 관한 미분, x를 t에 관한 미분. 됐죠? y를 t에 관한 미분 8t, x를 t에 관한 미분. 이 정도 계산을 해줄 수 있죠. 끝났습니다. 정답은 4t입니다. 혹시 만약에 오지선다형이죠. 객관식에 보기에 4t가 없어. x에 관해 나타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충분히 정리해서 4t를 x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죠. 2t는 x 더하기 1이니까 4t는 뭐가 되지? 2배 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을 2x 더하기 2로 나타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2번. 2번도 그대로 합시다. dy dx죠. 그러면 dy, y를 t에 관한 미분, 2t, x를 t에 관한 미분 3t 제곱 플러스 1 됩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끝났습니다. 됐죠? 자, 생각을 넓히는 수학. 속도가 빠릅니까?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 미분법 어렵지 않죠? 공식 외우시고 연습을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개했지만 우리 작년에 배웠던 기하에서 쌍곡선 타원도 매개 변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모둠별로 다들 모둠 있어요? 뭐 그냥 합시다. dy dx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밑에 화면은 잘렸는데 아마 이 두 가지로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두 식을 매개 변수 t를 소거해서 dy dx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배웠던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매개 변수 t를 소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t에 관해 정리하면 되죠. 됩니까? x는 2t 더하기 1이니까 1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이 t니까 t의 자리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 y가 뭐가 되냐면 y는 2분의 1x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배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전개를 할게요. 미분을 위해서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 동류항 계산합시다.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x입니까? 그 다음 계산하면 4분의 7입니까?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 dy dx니까 y는 어떤 fx 형태로 나타낸 함수 맞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대로 미분하면 돼. 따라서 f'x라고 하면 될까요? 바로 y'이죠. 그래서 미분하면 얼마 돼?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요렇게 해서도 미분을 할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오늘 배웠던 내용으로 미분한다면 더 간결하지. 왜? dy, y를 t에 관한 미분 2t 빼기 3 dx, x를 t에 관한 미분 2 끝났죠? 쉽잖아. 선생님, 예. 그러면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을 몰라도 항상 이렇게 매개 변수 t를 소거해서 미분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 문제는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안 되는 경우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 봐봐. 이것도 하려면 하는데 그 앞에 문제 이거 매개 변수 소거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연립해서 t를 소거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됐죠? 예. 하여튼 결국은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왜 결과가 다르지? 답이 틀렸나? 아까 설명했죠? 이 t를 x에 관해서 나타내면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는 이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t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돼?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비교해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쓴 김에 비교해보면 아마 결과 같을 건데 어떻게 됩니까? 2에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2분의 2 소거되니까 x 빼기 1 빼기 3 정답 같아요? 2분의 x 빼기 4 답이 같죠? 같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4는 2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4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면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4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정리를 하시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업로드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